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뉴스입니다. 지난 10여 년 이상 공전을 거듭했던 익산 웅포 관광지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익산시는 개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에 돌입해 오는 8월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1,7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워터파크나 테마파크를 조성하게 됩니다. 익산 웅포관광지 3지구, 현재 야외 골프 연습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 28만 3천여 제곱미터. 이 부지에 대한 민간 투자자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11월 62억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부터 민간 사업자 사업 제안 공모에 착수했습니다.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90일간에 걸친 공모가 마감되면 사업 제안서 평가를 거쳐 8월이면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사업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4년입니다. 공모 기간 중에 업체를 접수해서 심사 결과 심사에 의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추진하는 관광개발 방향은 워터파크나 테마파크 조성, 호텔과 콘도 등 대형 숙박시설과 휴양 레저용 위락시설을 웅포에 구축하는 겁니다. 추산된 전체 사업비는 1,700억 원 수준. 익산시에 사전 문의가 들어온 업체는 4곳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시는 전북권과 충청권까지 관광 수요를 확보할 수 있고 금강을 전면에 둔 자연환경 등을 고려할 때 참여 희망 기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라든지 금강을 바라볼 수 있는 자연환경적 요인, 그리고 그 인근에 그런 시설이 없다는 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사업자 경영난으로 골프장 말고는 추가적인 관광 개발이 10년째 멈춰서 버린 웅포관광지. 대규모 위락시설 건설의 현실화 여부는 웅포관광지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익산 동부권에 다양한 관광시설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왕궁 보석 테마 관광지에 가족 관광객을 위한 더블동 슬라이드 등 각종 체험시설이 조성됐습니다. 또 화석 전시관 내부에는 스카이 트레일과 아트 클라이밍, 레이저 태그 등이 구축됐고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 하순에 문을 열게 됩니다. 공용 테마 공원에는 22m 타워와 포토존 슬라이드 등이 연말까지 추가로 설치됩니다. 익산시가 전북 마한박물관 건립에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전북 권역이 대상 지역으로 포함되면 국가 차원에서 마한 역사 문화의 보존 관리와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북 마한박물관 건립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익산시는 준항의 남천기록 등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마한의 정치, 문화, 역사가 형성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기업이 익산 지역 농가와 잇따라 계약을 맺어 지역 원료 공급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따르면 입주기업인 국민바이오는 오가닉팜 영농조합과 연간 15톤 이상의 약콩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쿠엔즈 버킷은 익산 망성 농협으로부터 참깨 등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 같은 계약 재배를 통해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기업은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지역 농가는 소득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면과 같은 천연 섬유를 고온 처리해 만드는 것이 활성탄 섬유입니다. 높은 강도의 흡착, 탈취 기능을 지니고 있어 안전 보호복뿐만 아니라 공기청정 필터나 축전지 부품 등에도 사용되는 고부가 가치 기능성 섬유인데요. 정부 지원이 확정되면서 기술 지원과 산업화 구축의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익산에 있는 섬유업체는 200여 곳, 도내 섬유 산업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를 견인했던 토종 산업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천연 섬유를 활용하는 노동 집약형으로 기술 경쟁력이 낮고 영세해 단순 하청이 대부분입니다. 만들기는 여기서 만드는데 생산하는 사람은 그 소비자가의 10% 마진 보기가 쉽지가 않는데 안타까운 심정이죠. 반면 천연 섬유를 고온 처리해 만들 수 있는 활성탄 섬유, 높은 강도의 흡착 탈취 기능을 지니고 있어
안전보호복뿐만 아니라 공기청정 필터나 축전지 부품 등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재는 일반적으로 태우면 재밖에 안 남아요. 근데 그거를 전처리를 해서 특수한 공정을 거치게 되면 검정 원단 형태의 탄소 원단이 됩니다. 그게 이제 숯과 같은 기능이 있는 활성화된 원단이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활성탄소 섬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활성탄 섬유를 익산 섬유업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3년간 143억 원이 투입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에코융합섬유연구원과 원광대 등의 생산과 시험 분석 관련 장비 32종이 구축됩니다. 이를 통해 활성탄 섬유에 대한 공정기술을 정립하게 되면 익산 섬유업계에서 상용화가 가능해집니다. 정부의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 사업과 관련해 평택과 대구 등지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활성탄 섬유 활용이 지역업계에 정착된다면 제품 생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천연 섬유 기반으로 해서 그걸 안정화 탄화해가지고 활성화 시킨 다음에 이제 그 기존의 그 의료 쪽에서 그 화학복이라든지 소방복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이제 활성탄 필터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소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섬유 산업의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있는 익산 섬유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용 섬유를 통해 산업 고도화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익산 평생학습관이 오는 8월 개관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옛 모현동 행정복지센터에 19억 원을 들여 오는 8월까지 시설을 개선합니다.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에는 평생학습관과 문해교육지원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실과 카페, 옥상 정원 등이 마련됩니다. 익산시가 저소득층에게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최대 2천여만 원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익산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120명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자는 매월 5만 원이나 10만 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만기 시 최대 2천여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희망키움 통장과 청년 희망키움 통장, 청년 저축 계좌 등을 통해 진행하며 지원받은 목돈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자립 등에 사용해야 합니다.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지원합니다. 매출이 감소한 버섯류와 산나물류, 약초류 등을 생산하는 임업인에게는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 임야 면적이 0.5헥타르 이하인 소규모 임업인에게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해당되는 임업인은 오는 14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익산 영등일동 주민자치회가 지난 4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4월 1일 제1기 영등일동 주민자치회가 출범하고 6일에는 창립총회도 가졌는데요.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를 확대한 주민자치회로 바뀐 만큼 앞으로 활동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익산 영등일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에서 처음으로 주민자치회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익산시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대상 지역으로 영등일동을 선정했습니다. 시는 작년 1월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자치회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실제 주민위원들로 구성돼 기존 자치위원회 25명에서 50명까지 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1기 자치위원회는 36명이 지원해 30명이 선발됐습니다. 크게는 우리 주민자치 회는 20명에서 50명까지 이렇게 둘 수 있다, 위원을. 주민들이 공모를 해서 그 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지금 이제 그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동민들이 위원들도 그 공모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자치회는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생활 업무에 대해 협의하고 마을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의 주체가 됩니다. 특히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자치활동 강화와 자율적 운영이 큰 특징입니다. 기존 자치위원회는 자율적인 모습보다 시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이 강했지만 자치회는 스스로 지역 현안 사업을 시에 건의하고 수행하는 등 자치의 의미가 강화됐습니다. 오늘 발대식에 앞서 초대 회장 정기정 위원을 비롯한 손수길 부회장과 임원진은 정원율 익산시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건의사항은 주민자치회 전담 공무원 배치, 사무국 운영 간사 인건비 지원,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비 지원입니다. 특히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비 지원을 통해 기존 위원회일 당시 지원받던 주민 참여 예산 3천만 원을 포함한 주민세 환원 예산 7천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정식 활동에 들어간 주민자치회. 이전의 위원회보다 자치를 강화한 주민자치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문을 닫았던 익산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이 부분 개관에 들어갑니다. 익산시는 6일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다목적 체육관을 우선 개관하고 요가와 에어로빅 등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시는 정원의 50% 이내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헬스장과 다목적 체육관 이용자는 샤워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익산시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부서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발굴에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아동정책을 추진 중인 17개 실무부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친화도, 아동영향평가 이해를 주제로 최인숙 원광대학교 교수의 강의와 오태민 부시장의 주제로 각 부서의 역할과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익산시가 정부의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5,325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기초 한글, 초등 과정과 초등 중학 학력 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 휴대폰 문자와 스마트폰, 키오스크 활용법, 기초 영어 등 생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는 비문해, 저학력 성인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부 주관 사업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익산 어양동 동컴 PC샵이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 내 모범이 되는 학생 2명에게 140만 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전달했습니다. 익산 팔봉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호박 모종 심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수확한 호박 판매 수익금은 연말에 지역 소외 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